행복하려면 중용해야 한다. 엄청나게 위대하대요. 중용을 계속하면 우주 그 자체가 될 거라 믿었답니다. 자, 중용 한번 보자고요. 자, 중용은 공자의 손자인 자사가 저술한 책이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중용 내용을 보면은 중용이란 말은 인간관계에서 내가 남에게 베푸는 말과 행동 또는 감정 표현에 부족함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나친 것인지를 살펴서 상황에 맞는 적절함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즉 상대방에게 베푸는 말과 행동에서 적절함을 지켜라 하는 것이 중용이다. 나에게 베푸는 말과 행동이 부족하면 상대는 원망하게 되고 남에게 베푸는 말과 행동이 지나치면 상대는 불온설한다. 그 과가 불급의 중간이 중용인 셈. 상대방의 베푸는 말과 행동의 적절함을 지켜라는 것이 중용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말은 진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게, 뭐 남의 눈치 보는 건 둘째 치고, 여러분들 중에 나는 너무 예의가 없다, 사이코패스다, 혹은 나는 너무 예의가 바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거든요. 그냥 모든 사람이 자기가 적절하게 행동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이 정도로 인사하고 이 정도로 하면은 적절하게 사회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모든 사람이 다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지 자기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이야. 이게 뭐야 이게. 말과 행동의 적절함을 지키라는 게. 그리고 너무 하면은 뭐 상대가 나를 원망하게 되고, 뭐 남에게 베푸는 말이 지나치면은 뭐 부담스러워한다 이러는데, 그러면서 그렇다고 남의 눈치만 보며 남의 기분을 맞춰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는데, 이게 그냥 남의 눈치 보면서 남의 기분 맞추라는 뜻인데 뭐. 그러면서 만약에 인간관계에서 그 상대가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면 그것에 대해 정중하게 지적해 줄 수도 있어야 하는 것이 중용이다. 이걸 다른 말로 꼰대질이라고 하죠. 꼰대질. 남한테 그거 너무 이거 맞지 않은 거야, 너무 예의가 안 바른 거야 하면서 이 정도가 적절한 거야 이러면서 그거를 남한테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게 꼰대질이죠. 이렇게 옛날에는 꼰대의 논리가 많았다. 이 공자의 손자인 자사가 꼰대 논리를, 그리고 베푸는 말이 너무 부족하면 원망하게 되고 뭐 지나치면 부담스러워 한다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생각해봐요. 제 집에 친구가 저를 보러 왔어요. 근데 제가 이미 친구랑 집에서 놀고 있었는데 제 집에 다른 친구가 저를 보러 놀러 온 거예요. 근데 그 새로운 친구는 저를 보러 왔으니까 저랑 원래 같이 놀던 친구가 그 새로운 친구한테 인사도 안 하는 거예요. 눈도 안 쳐다보고 그냥 자기 핸드폰만 하고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예의가 안 바른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예의가 안 바르다 생각하면은 그 사람이 예의가 안 바른 게 아니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을 예의 안 바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만약에 제가 어떤 친구의 집을 놀러 가는데 그 친구에 있는 가족이라든지 누구든지 저한테 쳐다도 안 보고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자기 TV 볼 거 보고 아무나 하고 있어요. 저는 신경도 안 쓰고. 그러면은 그냥 오히려 엄청 특이하게 볼 것 같고 예의 바르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지 않거든요. 왜냐면은 저 사람은 나에 대해 아는 것도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저 사람은 누가 들어오든 간에 저렇게 행동한다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엄청나게 흥미로울 것 같아요. 저 사람은 다르게 행동하네? 원래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은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라는 프로토콜 같은 게 있는데, 사회적 규칙 같은 게 있죠. 근데 그거를 이 사람은 지키지 않는구나. 그러면은 좀 이 사람은 다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물어보겠죠. 그래서 친구한테 너 친구 왜 저러고 있어? 했을 때 만약에 그 친구가 쟤 화난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래 라고 하면은 오히려 실망할 것 같고, 그게 아니라 쟤는 원래 그래 이러면은 오히려 엄청 흥미로울 것 같거든요. 제가 이런 식으로 그 산타 친구도 이런 식으로 찾았거든요. 대화를 하는데 어떤 사회적 규칙도 지키지 않으니까 얘는 왜 안 지키지? 뭔가 다르네 하다가 어떤 행동도 예의 바르지 않고 예의 바른 행동이 아닌데 예의 바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 뿐이지. 뭔 말인지 알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식당 가가지고 뭐 휴지에다가 수저 놓기도 하고, 또는 식사하는데 전화 받는다고 하면서 저 죄송해요 하고 전화 좀 받아도 될까요? 막 이러면서 막 엄청 예의 차리면서 전화 받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예의 바르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왜 저렇게까지 할까? 그리고 저렇게까지 한다는 말은 저 사람은 저렇게 하지 않으면 예의 바르지 않는다고 생각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불편해요. 그렇게 행동하면 막 나한테 나 이렇게 해도 돼? 나 미안해 막 이러면서 막 내가 그렇게 해서 너 되게 싫었겠다 이러면서 나는 아무 신경도 안 쓰고 있었는데 혼자서 막 미안해 이러고 전화할 때도 나 이거 진짜 미안한데 조금 받아도 될까? 막 이런 식으로 하고 하면은 오히려 너무 불편해. 그러지 않아요? 나한테도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을 거 아니야 분명히. 오히려 그런 기대감을 아예 안 갖고 있는 사람은 남들이 보기에 되게 싸가지 없게 행동하겠죠. 그냥 전화 받고 싶으면 전화 받고 나가서 담배 피우고 싶으면 담배 피우고 그러겠죠. 저는 오히려 그런 사람이 훨씬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의 바르다는 것도 그렇게 행동하는 걸 예의 바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 싸가지 없다는 것도 그 사람이 싸가지 없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행동하는 걸 싸가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지. 그쵸? 사회적 관점에서 봤을 때 사회성은 중요한 생존의 덕목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그 사회성이라는 게 뭔지가 항상 달라지잖아요. 어떤 사회를 가던 사회성이라는 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어디 가나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의는 상호성의 표면적인 상호 약속과 같은 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걸 약속한
하고만 할 수 있는 게임인 거죠. 근데 저는 그런 약속을 하지 않거든요. 저한테 인사를 안 한다고 그 예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저하고는 약속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저 같은 사람이 많아지면은 그냥 그런 거는 필요 없는 행동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뭐 이 정도죠. 그냥 저 사람이 내가 이렇게 인사를 하고 예의를 갖출 때 좋아한다는 걸 만약에 안다면, 그래서 그거에 맞춰주고 싶으면은 그냥 인사해 주는 거고, 그냥 그걸 맞추기 싫으면 인사 안 하는 거고. 그 진짜 개인이 행복해지려면은 남을 신경 써서 행복해질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남을 신경 쓰면 쓸수록 덜 행복해져. 우리나라 사람들이 행복 지수가 진짜 낮은 이유가 그거예요. 옛날부터 이어져 온 건데 엄청 우리가 빠르게 발전을 했잖아요. 그렇게 발전하게 된 게 빨리빨리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일을 해서 어떤 성과를 이뤄야 된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남들보다 더 성과를 이뤄야 된다, 남들보다 더 성공을 해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경쟁심 때문에 남과 비교하면서 나의 성공의 척도를 남이랑 비교해서 이거보다 더 나아져야 된다라는 경쟁으로 막 경쟁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빠라락 하고 성장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를 잃어버렸어. 나 자신을. 나를 잃어버리면은 진짜 안 되는데, 행복하기 위해서. 이분님 의견이 틀렸다는 건 아닌데, 그렇게 치면 도덕과 법이 처음 형성됐을 때 우리가 직접 약속하지는 않았는데 그걸 지키려고 하잖아요. 그거랑 사회성도 비슷한 게 아닐까요? 근데 법이랑 사회성이 조금 다르잖아요. 법은 무조건 지켜야 되고 안 지키면은 감옥 가고, 그건 딱 고정돼 있잖아요. 근데 사회성은 내가 같이 있는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고 문화에 따라서 다 다르고 다 다르니까.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은 법이라는 것도 꼭 지켜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만약 지키기 싫으면은 이런 말 하면 문제되나? 그냥 팩트만, 저는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팩트만 놓고 보자. 거기에다가 어떤 의미도 씌우지 않고. 그러니까 보면은 법이 있어요. 뭐 도둑질을 하면은 감옥에 간다 라는 법이 있는 거잖아요. 그냥 도둑질을 해서 걸리면은 감옥에 간다라는 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꼭 지켜야 되는 게 아니고, 도둑질 하고 싶으면은 그 위험성을 감수하고 도둑질해서 감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꼭 지켜야 된다 이건 아니죠. 만약에 안 지키고 감옥 가고 싶으면 감옥 가면 되는 거죠. 이분과 법 지키지 않아도 돼. 문제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예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불편함을 감수하고 그 신념을 갖고 사는 거죠. 네, 아니 그렇게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저는 지금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의 갖추고 싶으면은 갖춰도 되죠. 근데 저렇게 그 중용처럼 막 나였으면 저렇게 꼰대 같은 말 안 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모든 교육이, 과학은 그냥 팩트만 다루잖아요. 수학이랑 과학 빼고는 다 세뇌라고 생각해요. 이봉님, 그럼 철학은 뭔가요? 철학은 제가 생각했을 때 정의할 수 없는 걸 정의하려는 게 철학인 것 같아요. 세상에 정의할 수 없는 게 거의 대부분인데 그걸 정의하려고 하는 것, 그 행위가 철학이다. 그래서 철학의 모든 문제는 정의할 수 없는 걸 정의하려는 데서 온다.